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7일 국제유가와 금값이 하락했습니다. 이날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북해산 브렌트유는 30센트 밀린 배럴당 85.8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금값도 떨어졌습니다. 이번 주 예정된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통화정책회의에서 양적 완화 정책이 종료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은 결과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잠정주택 판매 상승폭이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미국 부동산 중개인협회 NAR은 현지 시각으로 27일 9월 잠정주택 판매 지수가 전월 대비 0.3% 증가한 10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엔 1% 감소를 기록한 바 있으며 시장은 1% 증가를 예상했습니다. 10월 미국 서비스업 경기가 전달보다 다소 나빠졌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7일 시장조사 업체인 마르키트가 집계해 발표한 미국의 10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 예비치는 57.3으로 전달인 9월 58.9보다 하락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예상치 평균인 57.9도 밑돌았습니다. 지난 4월 54.2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독일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또 한 번 하락세를 나타내며 6개월 연속 내리막을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7일 블룸버그 통신은 독일 IFO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10월 기업 경기 신뢰지수가 103.2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104.5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국제유가 하락 우려에 혼조세로 마감됐는데요.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요, 전달보다 0.07% 상승한 16,817선에서 마감됐고요. 나스닥 지수 0.05% 상승한 4,485선에서, S&P 500 지수는 0.15% 하락한 1,961선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이날 발표된 독일 기업 신뢰지수가 저조한 탓에 하락 마감했는데요. 독일 지수 0.95% 하락한 8,902선에서, 영국 지수도 0.4% 하락한 6,363선에서, 프랑스 지수 역시 0.78% 하락한 4,096선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는 미국은 혼조세로 마감됐고 유럽은 2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첫 시간 청손촌놈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동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기업 여러분, 그리고 각 기관의 펀드 매니저 여러분, 그리고 어제 무료 방송에 참여하신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 지수 진짜 대표님 말씀대로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를 해줬는데요. 하지만 그 규모가 좀 작은 탓에 상승폭은 크지 않았죠. 오늘 글로벌 증시 살펴보니까 미국은 혼조세를 보였고 유럽은 2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는데요. 우리 증시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오늘도 혼조 국면이 예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제 서울경제TV에서 무료 해외 선물 강좌를 이틀째 했는데 너무 많은 분이 오셔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해외 선물 활성화를 위해서 오늘 저녁 10시에 또 신입 회원 그러니까 무료 강좌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공방으로 해놨으니까 그냥 접속하시면 되고요. 접속 못 하시는 분은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은 이제는 의무입니다.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해외 선물을 해야 되니까 오늘 저녁 10시에 여러분
서울경제TV로 들어오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또 여러분 서울경제TV와 아프리카로 무료 방송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접속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해외 선물 초국 왕초보 밤 10시에 그냥 클릭하시면 되고요. 지금 또 선물 리딩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접속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주식이 며칠 때 이제 어쨌든 뭐 주가는 여러분 보다시피 5일2평과 11일2평의 골든 크로스를 내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 수익을마다 말씀드렸지만 21일평의 하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1일평의 하락, 일단 하락에서 캔들 차트가 21일평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61일평이 떨어지면 굉장히 무서운 그런 속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21일평에 안착하더라도 주가는 뭐 큰 힘을 쓰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1950포인트는 저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가 엄청 많이 떨어졌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가격대 떨어지는데 글로벌 증시의 반등이 있어도 우리나라 증시 반등이 미미한 거는 전부 순전히 파생의 영향이 있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주가는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골든 크로스에서 40분 기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일단은 상승 트렌드지만 상승 트렌드가 과열 진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과열 진입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러분 조금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쉬어간다는 게 그냥 쉬어가는 게 아니고 상승적으로 쉬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코스닥은 61평에서 저항이 오버슈팅이다 61평에 저항을 했는데요. 코스닥은 이제 순환매가 계속 나올 겁니다. 순환매가 나오는 타임에 여러분들이 현금화를 출현하는 게 현명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여러분 보다시피 굉장히 뭐 단기적인 시황은 좀 잘 맞습니다. 그래서 현금화에 치중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피는 궁극적으로 301일평입니다. 궁극적으로 301일평까지 가는데 그 가는 모양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일단 21일평의 안착 여부 그 21일 안착 여부가 종합주가지수로 1940포인트고요. 선물로 보면 245입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뭐 일목균형표를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아직까지 캄캄한 밤입니다. 긴 밤이고요. 일단 캄캄한 밤이라도 더 캄캄해지진 않는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간 이제는 전환선입니다. 전환선의 상승이 이제는 곧 나오는 자리가 됐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제는 가벼웠었어요. 굉장히 가벼워졌다. 전환선 상승 타임에 기준선의 하락 이거는 분명히 주가가 어떠한 전환을 맞이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이 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조금 쉬어가는 자리지만 제가 볼 때는 곧 다 돼가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번 주의 장을 굉장히 호전적으로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는 저는 궁극적으로 1950에서 1960포인트 사이는 분명히 반등한다 이 주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살러른 같은 마음을 가질 필요 없다 이렇게 저는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청송님 앞에 뭐 아주 컴컴하다 이 뜻이 뭐냐 이러니까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자리니까 여러분들이 괜찮다. 주가가 아무래도 200포인트 주가가 추가적으로 떨어지더라도 200포인트 떨어진 상태에서는 반등 후에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너무 투매에 속된 말로 버쩍 어는 그런 데는 절대 필요 없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항시 갖고 있는 의문 중에 하나가 글로벌 증시 계속 상승인데 왜 우리나라는 이 모양 이 꼴이냐 이게 이제 제가 누차 이야기했죠. 파생의 영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배가 풀러요. 지금 가장 문제가 외국인들이 3천억 풋 이게 돈 이제 많이 먹고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외국인 기관이 뭐 기관 겁니다. 기관이 외국인 창구조가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절대적으로 돈 먹기 힘든 그런 거다. 왜? 개인들이 사줘야 되는데 개인들이 안 사거든요. 계속 말리기 때문에 안 삽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자기끼리 주고받고 공놀이 하면서
공격할 모양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지금 공격적인 매수는 안 된다. 짧은 매매는 해야 되지만 공격적인 매매, 우리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가벼운 몸이거든요. 가벼운 몸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을 공격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고객의 특징이 심각하죠. 주가가 올라가도 고객의 특징이 안 뜹니다. 요즘에는 그 정도로 돈이 없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지금 조금 염려스러운 거는 옵션에 우리 개인들이 너무 상방향으로 보고 있다. 이제 지금 주가가 못 드는 이유, 저번 이제 10월 달도 그렇습니다. 11월 달도 지금 주가가 못 드는 이유는 콜 옵션과 풀 옵션이 전부 상방향으로 보고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선물이 상방향이면 뭐 옵션이 하방향이다. 옵션이 상방향이면 뭐 콜 옵션이 상방향, 풋 옵션이 하방향 이렇게 섞어가 해야 되는데 전부 상승 방향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지해야 된다. 해지를 해야 된다. 또 해지 매매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너무 상방향으로 보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두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전체 원유 가격이라든지 모든 것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 지금 유가나 금값 지금 저점이라고 매수하는 분이 있는데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부터는 해외 선물 금과 유가 두 개도 시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은 필수다. 해외 선물 배우고 싶은 분들은 오늘 서울경제로 밤 10시에 접속하시면 무료로 간단하게 20분 만에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 듣고 싶은 분들은 서울경제는 안 되면 저에게 전화 주시면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가 조금 탈환해야 되는데 탈환하지를 못하네요. 삼성전자 그리고 어제 현대그룹은 어제 일단 반등의 국면을 보이고 21일 평행장 그리고 모비스 같은 경우에 치고 갈랐습니다. 그리고 어제 특이한 거는 원화강세 종목들 조선주들이 어제 굉장히 좋은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주도주 될 가능성이 그 사이에 굉장히 조선주라든지 유아 주식들이 멍이 많이 들었죠. 뭐 거의 저도 추천하고 거의 한 20-30%씩 다 빠졌는데 제가 볼 때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삼성전자도 여러분 절대적으로 저는 괜찮은 가격대라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쫄아가는 그런 부분은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물의 평균 가격이 급속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251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자기들의 손바뀜 내에서 단가를 낮춰가지고 착시 효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실질 선물 평균 가격은 매물대 보면 나옵니다. 매물대 보면 선물의 평균 가격은 어쨌든 이 위쪽에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250도도 있지만 이 위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다시피 선물의 매물이 아래쪽에 집중되어 있다. 이거는 곧 지지를 받고 곧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 반등 타임에 반등을 해야 되는데 반등 타임에 반등하지 못해서 조금 문제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공격적인 것보다는 방어적으로 지금 차트를 보면은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공격적으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외국인과 기관들이 우리 공격적으로 하기를 기다리고 홈을 팔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격적으로 하면 바로 빠지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공격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즘 주가의 상승은 여러분 비차익 순매수 프로그램에서 비차익 순매수 이 매매 동향만 한 10시 정도에 보면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비차익 순매수 이 부분이 딱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차익 순매수를 딱 보면 10시에 비차익 순매수가 들어온다. 이러면 오늘 종가가 약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비차익 순매수만 보면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참 미국 증시 부럽습니다. 4대 지수들이 전부 전고점까지 거의 다 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참 하락폭의 62%까지 다 반등했던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본 증시도 하락해서 38% 반등했는데 우리는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 우리 그만큼 지금 지수가 왜곡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건 없었고 나쁜 것만 계속 따라가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우리나라 증시는 어쨌든 반등을
하는 국면이다. 그렇지만 반등의 국면에서 함정을 타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소심하게 해야 된다. 선물은 굉장히 소심하게 해야 되고 주식은 좀 인내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파생해서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이기고 있습니다. 570억 이기고 있는데 분기점이 250입니다. 250이고요. 우리 개인들도 지금은 미끼를 물고 조금 먹고 있습니다. 8억 정도 먹고 있는데요. 248.50이 분기점입니다. 자, 금융투자 분기점은 없고 무조건 수익 구조고요. 투신도 여러분 보다시피 250이 분기점입니다. 결론은 250조, 248에서 250 전후 되면은 굉장히 주가가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주가가 지금은 빠르게 움직일 타임이 아니다 이거죠. 주가의 빠르게 움직임 타임은 제가 누차 말해서 250 전후 갔을 때 주가가 급등 나오든지 급락 나오든지 치고받고 세게 할 것이다. 지금은 탐색전만 하고 있는데 그 탐색전이 우리 개인들을 꼬시기 위해서 사사히 꼬시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0 같으면 종합주가지수로 보시면 1970포인트 전후, 60에서 70포인트 전후거든요. 그 60포인트, 70포인트 전후에서 우리 개인들을 굉장히 꼬시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 자리까지 우리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고 가기 싫어 이 가기까지는 저는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 다음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지 아니면 다시 급락할지 분명히 나올 거니까 여러분 거기 맞추셔서 매매하시면 된다. 일단 현금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현금화해서 한번 기다려보는 거 좋다. 그리고 이럴 때서 지수가 상승한다는 것은 지수가 1970, 60에 70 상승한 30포인트 상승한다. 어쨌든 그래도 대형주가 갈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인내를 갖고 조금 한번 갖고 계셔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요. 그 대신 일부 현금화가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렌코 차트가 오랜만에 일봉에서 상승 트렌드를 그렸습니다. 렌코 차트가 오랜만에 나왔어요. 예, 이거 한번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가기 차트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스윙 차트는 상승 눌림목 상태고요. 삼선전환도도 상승이고 PMF도 상승이다. 주가는요, 이 4개 차트가 상승 나오면 급락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잘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 마인드를 좀 가지시고 전체적으로 주식이 눌림목 쪽 시원하게 못 뜨지만은 여러분 힘을 내고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어쨌든 5일평과 11일평 골든크로스 이후에 주가는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인내를 갖고 기다리는 부분 코스닥은 순환매에 현금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서울경제 아프리카에서 무료 방송하고 있습니다. 많이 접속해 주시고 오늘 저녁 10시에 해외 선물 공부하러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청송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득구 멘토님 대신 스타인베스트의 윤동식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동식입니다. 네, 일부에서 뵈니까 더 반갑네요. 자, 우리 현재 지수가 1930포인트에 머물고 눈치 보는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낙폭과대 대형주 쪽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낙폭과대 대형주에 관심 가질 타이밍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전일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강행이 들어오면서 현대차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조금 낙폭이 과대했던 정유업종도 그렇고 좀 반등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이 유효하리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면 대형주가 1차적으로 좀 반등을 하려면 당연히 뭐 대차장고와 공매도부터 뭐 감소를 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예전부터 뭐 강했었는데 현재 상황을 놓고 본다고 치면 이제 공매도 수치 같은 경우는 2014년 7월을 저점으로 뭐 계속 상승을 했다가 최근 10월 뭐 중순이죠. 10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공매도 수량은 계속 뭐 대금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차장고는 아직까지는 조금 감소를 안 하고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을 본다면 전반적으로 지수가 강하게 위로 반등을 하겠다는 기대감보다는 지금은 조금은 관심을 가지면서 수익률을 좀 짧게 끊어서 가지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놓고 보더라도 전일 순매수로 강하게 돌아섰다고 말하기에는 좀 어불성성인 것 같기 때문에 업종보다는 개별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업종 중에서도 조금 살아있는 업종 중에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매수하시는 전략이나 관심 가지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전일 미국 쪽에서 좀 좋은 얘기가 왔죠. 좋은 얘기가 왔었는데 뭐가 왔냐면 9월 잠정주택 판매 지수가 예상치보다 하회했습니다. 0.3%를 기록을 했는데 왜 이게 좋은 뉴스냐면 이제 뭐 조금 있으면 FOMC 회의를 하죠. 오늘 28일 저녁부터 FOMC 회의를 하는데 미국 쪽 경제 지표가 안 좋다 하면 미국 쪽 자체적으로도 이제 그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늦추겠다, 당분간 할 생각이 없다라는 코멘트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기조를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고 치면 뭐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다시 한번 가져보시는 시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도 유효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요 서서히 좀 유가 하락의 시작세를 보이는 것 같아서 좀 걱정되고 있는데요. 가격 전망치 하락의 약세를 보이고 있죠. 정유 건설 업종 흐름 좀 점검해 주시고요. 이 업종들에 대한 전략까지 좀 세워주시죠. 유가는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유가는 애매한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예전에 유가가 10달러일 때 15불이었죠. 10불이었죠. 10불일 때 누구도 유가가 150불까지는 갈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유가가 150불을 찍고 지금 뭐 80불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도 누구나 다 예상을 하지 못했겠죠. 근데 지금 유가가 뭐 소비tek사 수요 기준으로 80.32달러에 어제 마감을 했었는데 2012년 6월 이후로 보면 최저 바닥 상태를 뭐 맴돌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S오일도 그렇고 뭐 강력하게 좀 반등이 나온 상황인데 두 가지 모멘텀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ELS 낙인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돼서 뭐 더 이상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뭐 정유업종에 대해서 좀 반등이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를 들자면 유가가 아무리 하락을 해도 세일가스와 가격 조정이 있기 때문에 70달러까지는 접근을 못할 것이다. 경제마진도 있고 뭐 이익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70달러까지는 하락을 안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두 가지 모멘텀을 좀 붙어가지고 같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우리나라 정유업종에 대해서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이게 이제 정유업종이 향후에 뭐 예전과 같이 가파르게 상승을 할 거라는 기대감을 갖기에는 조금 말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차세대 에너지죠. 차세대 에너지인 세일가스의 확대 그리고 미국이 예전에 오일 쇼크 이후로는 뭐 석유에 대해서 수출을 안 하기로 했는데 이제는 뭐 수출이 허가된 상황을 보면 글쎄요, 단순히 석유를 정제해서 판매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매출이 과거와 같이 적립비 매출이 안 나오진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적 반등이라고 좀 관점을 가져보시는 전략이 유효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건설업종 같은 경우도 예전에죠. GS건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좀 감소됐다고 해가지고 시총 4조짜리 시총이 2조가 된 경우가 있는데 대림산업 같은 경우도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건설업 업종에 대해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다시 한번 살아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뭐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셔야지 업황의 개선이라고 보시기에는 아직까지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요, 우리 글로벌 이벤트인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시장에는 항상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공존하는 것 같은데요. 언제는 마리오 총재가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양적 완화를 유지할 거다 해도 쳐다도 안 보인 시점이 있었고, 그리고 양적 완화를 계속 유지할 거다 하면 긍정적인 면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대형주 위주로는 오히려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단순한 논리인 것 같습니다. 양적 완화에 지금 150달러 남았죠. 미국 같은 경우는 150만 달러가 남은 상황인데, 이 금액이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을 안 찍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한국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한국에서 미국계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 그리고 좀 실망감 이런 게 공존하는 상황인데, 지금 한국의 지수, 코스피 지수 1930포인트라면 오히려 조금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전략도 유효하리로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3분기 실적이 말해주듯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뚜렷한 모멘텀, 대장주죠. 소위 말해서 대장주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조금 기대감이 크게 가져가시는 전략보다는 제가 처음에 말한 대로 짧게 좀 스윙하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오늘장 상한가 예상 종목은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이게 지금 이제 상한가 예상 종목이라고 하니 참 부담되는 멘트긴 한데, 그렇죠. 예, 저번이죠. 언제 방송했는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번에 방송했을 때 이제 관심을 가지시라는 종목으로 천일고속을 추천을 했습니다. 천일고속 같은 경우는 저희가 쉽게 말해서 지방을 가거나 아니면 타지로 이용할 때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 터미널 부지의 16.7%를 보유한 기업으로 좀 평가되고 있고요. 평당 단순하게 동부에게 지분을 넘겼을 때, 타 기업에서 지분을 넘겼을 때 장부가액을 좀 계산을 해보면 평당 한 3천만 원 정도만 계산을 해도 장부가액이 지금 한 500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를 좀 다시 한번 재평가하게 되면 천일고속 같은 경우는 주가를 많이 올라가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추천가가 4만 원 드렸는데 최고가로는 지금 5만 9천 원까지 올라간 상황이고, 어제 정가상으로는 5만 4,900원 정도에 마감이 된 상황인데, 이런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자산 가치가 많은 기업이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기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개인 같은 경우가 수급을 일으켜가지고 종목을 상승시킨다거나 아니면 대형주를 샷을 만들다거나 이런 방법을 가질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자금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개인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기준이 되는 종목이 천일고속 같은 이런 종목인데, 단순합니다. 재평가되는 가치가 높다거나 아니면 모멘텀이 살아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먼저 선취매해서 홀딩하시는 전략, 끝까지 나는 버텨보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시는 게 가장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제 이번 주 관심주로도 그래서 제가 오늘 상한가 갈지 안 갈지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르겠는데 한 1, 2개월 후에는 오늘보다는 높은 상승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천주로는 안국약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가로는 어제 종가가 15,500원이네요. 근데 오늘 좀 밀릴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추천가 15,000원이 오면 강력하게 매수해서 가져가시는 전략 유효로 판단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 17,000원 잡아드리고 손절가 짧게 14,2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이제 안국약품 같은 경우는 유명하죠. 유명한 기업인데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이제 계열사 안국바이오 진단 기업에 대해서 조금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안국바이오 진단 같은 경우는 자체 개발한 난소암, 그리고 여성분이 잘 아는 자궁경부암 진단 키트 외에 솔젠트 아벨리노 각막 유전자 진단 키트 총판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알짜 기업, 알짜 아들을 두고 있다, 자회사를 두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가져보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고, 그리고 둘째로는 해외 다국적 기업과 뭐 대규모 공급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긍정적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긴 합니다. 근데 가능성이 매우 클 거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급 계약을 맺게 된다면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극대화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으로 안국약품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윤동식 대표와 함께했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